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신호는 곧 바뀝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가 4개월 정도 됐을 때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1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 심한 열감기에 걸려서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 여러 병원에 다녔지만 호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게 됐죠.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가 아파서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고심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아내 연봉이 저보다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 정보를 나눌 주변 사람이 없어서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빠가 전담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직 드무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지역 맘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문화센터 수업도 들었습니다. 육아동지가 많아져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 말라는 말도 했죠. 이런 문제로 아내와 몇 번 다퉜습니다. 아내는 제가 맘카페 회원들과 친밀하게 자기라고 부르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외도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소득이 없어서 양육권도 뺏길 거라며 제 자존심을 짓밟더라고요. 며칠 전 아내는 결국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린아이의 양육권은 통상적으로 엄마가 가져간다던데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맘카페 회원들과 친하게 지낸 것도 외도인가요? 네, 사연자분이 외도를 했다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부정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여보,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성을 지금 자기라고 부른 정황입니다. 그러면은 부정행위로 인정이 돼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걸까요? 네, 이제 가벼운 스킨십이나 애칭 사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애정행위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네.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본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피고가 유부녀인 상대방과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네. 집 근처까지 바래다 준 행위. 이게 부적절하긴 하죠. 하지만 이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고요. 네네.
또 모임에서 만난 이성이 서로 자기라고 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네. 4개월간 전화통화도 했지만 그 횟수가 많지가 않고 또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만난 것이지 단둘이 만나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 정황을 고려하네요.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의 양육을 도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아내분한테 경제력이 있죠. 그래서 사연자분은 또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까 봐 걱정인 상황이세요. 경제력이 많은 사람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 유리할까요? 네, 일단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인 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이건 당연히 고려가 되고, 네. 또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또 미성년인 자와 부모 사이의 친밀도, 또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따라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도 분명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한 가지 요소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경제력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또 비양육자에게, 즉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충분히 받으면 보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는 경제력이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친권 양육권을 주는 경우는 보지를 못하였고요. 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경제력보다는 기존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했는지, 또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의 경우는 아이는 아직 11개월입니다. 한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갓난아이의 양육권을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세요. 엄마가 아닌 아빠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성이 출산을 담당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사실이고 보통 출산 이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엄마가 주양육자로서 갓난아이를 돌보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어리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기존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했는지, 네. 자녀의 애착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네. 엄마가 출산 직후부터 아이를 계속 돌봐왔다면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엄마가 양육권자가 되겠죠. 그럼 사연의 경우는요? 하지만 이제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회사를 사직하고 아이를 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가정은 아버지가 주양육자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양육자이기 때문에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네. 기존에 양육하고 있던 분이 양육권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최근에는 엄마라고 무조건 어린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진 않고요. 아빠도 전업으로 육아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친권 양육권을 같이 그냥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친권 양육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친권 양육권 분리될 수 있나요? 네, 엄밀히 말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네. 친권은 자녀를 보호할 권리 및 의무인데요. 네. 친권자는 자녀의 거소 지정권, 어디에 살지, 네. 징계권, 재산관리권,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개념상으로도 친권과 양육권이 이제 분리는 되지만 동떨어진 권리가 아니고 네. 매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하기도 하고요. 네.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양육권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면 양육권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를 한 사람으로 일치시켜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친권을 잃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절대 그렇지 않고 친권이 없어도 상속권, 부양 의무 등 자녀와의 혈연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여보, 자기 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부정행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판례도 있다고 했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의 경제적 요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치이긴 하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친권 양육권에서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동네마다 필라테스 학원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건데요. 필라테스는 체형 필라테스 지도자, 소기구, 대기구 필라테스 지도자, 키즈 필라테스 지도자, 산전, 산후 필라테스 지도자 등 민간 자격증 종류만 1215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 종류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자격 기본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21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9월 1일을 기준으로 민간 자격수는 총 5만 1,373개에 이릅니다. 민간 자격 등록은 자격 기본법에서 정한 등록 금지 분야만 아니면 모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자 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등 서류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종류가 많은 겁니다. 요즘 인기인 필라테스의 경우 자격증을 얻으려면 고가의 수강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격증 발급 기관이 폐업을 해서 강의료를 날리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도 잘 알아보시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일은 추석 특집으로 꾸밉니다. 오후 4시 20분에 변호사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단발머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